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1년 같으면 작년도에는 이 정도의 꽃잎이 날려서 볼통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이 개화가 늦어져서 아직도 이렇게 꽃잎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반납을 못하고 벌을 이렇게 수정하는 걸 보니까 이게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삼번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맛이 있겠죠, 벌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다 날아가고, 이 사실 체리나무 꽃에는 벌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어쩌다가 하나씩 있는데, 그 위에 날아다니는 벌들은 있거든요. 위에 이제 지붕을 막아 놓으니까 벌들이 위에 이제 지붕에 부딪혀서 밖으로 나가려고, 위에 지붕에 부딪혀서 벌 나는 소리들은, 윙윙 소리들은 엄청 많이 나는데, 막상 체리꽃에는 벌이 없습니다. 벌이 없고요. 이걸 작년에도 이렇게 이제 느낀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정은 됐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벌이 이렇게 작년에도 지금처럼 이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간과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병원에 입원을 10일 동안 입원을 하고 이제 나온 지 어제 왔거든요. 어제 벌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망 있잖아요. 새망을 다시 쳤습니다. 새망 쳐서 벌 못 나가게 벌을 요 안에 가둬가지고, 오늘 이제 최대한 오늘 날씨가 바깥에 지금 이슬비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벌을 못 나가게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수정을 시켜볼 목적으로 다 새망을 다 쳤습니다. 새망을 쳤는데 이제 영성합니다. 새망이 영성하고, 그래서 그 틈새로 벌도 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안 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불을 쳤고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조대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수정이 거의 끝난 단계예요. 끝난 단계인데, 이 타이토는 아직도 새로 피는 것들도 있고, 아직도 꽃이 2, 3일 전에 피었던 것들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수정이 지금 가능한 꽃잎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방법으로 이렇게 막아봤고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정상적이다고 하면 이걸 꿀물을 좀 타서 이렇게 나무에다 뿌려 보고 싶은데, 제가 등 쪽에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등 쪽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짊어질 수가 없어서 올해 지금 못 하는데요. 이 벌이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벌이 요즘에는 또 기후 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벌들도 많이 죽잖아요. 자연 벌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이제 거의 꿀벌에 의존을 하는데, 이 비싼 금액을 주고 빌려와 가지고 이 꿀벌들이 체리 수정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나가서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래도 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들이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벌들이 체리 꽃이 맛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벌들한테 전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 아무래도 이제 새망이 크기가 한 1cm, 1cm 되는가 봐요. 크기가 대략 한 1cm는 좀 넘어 보여요. 그물망 크기가요. 그러니까 벌들 다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겠지만, 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걸 틀어막는 수밖에 없다 해서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아직은 날씨가 지금 우중충하니까 이제 좀 이따가 한 점심때쯤 되면 이제 해가 뜨게 되면 한번 또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식재 7년에 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정. 이제 이전에 이전 단계 4년이나 차라든지 5년 차, 3년 차 이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7년 차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정인 것 같습니다. 수정.
다 잘해도 수정이 안 되면 사실 공연불이죠. 그래서 수정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꿀벌을 갖다 놔도 꿀벌이 이 다른 데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저희 체리꽃만 있고 멀리 이제 다른 꽃이 없다고 하면 체리꽃에 얘들이 그 매달리겠지만 바로 저희는 임야거든요. 임야에 이제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 놔서 주변에 뭐 한 1km만 나가면 산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 휩쓸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3번 나무를 한번 가보면 3번 나무에는 정말 한 20m, 30m 전방에서도 벌소리가 윙윙거릴 정도로 막 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체리밭에는 벌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그 벌이 없는 거를 벌 탓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 체리 꿀이 맛이 있도록 벌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뭐 향료라든지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 병원 가기 전에 뭡니까 풍성기 방지할 때 수정의 골두 대유에서 나온 수정의 골두가 화분 매개곤충 유인 하여튼 그런 쪽으로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그걸 매년 제가 썼거든요. 올해도 그걸 했어요. 그걸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기가 많이 지났죠. 시기가 한 보름 정도 됐으니까 10일 훨씬 넘었으니까 이제 효과가 떨어질 때쯤도 됐지만 아무튼 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혀 없습니다. 농장을 한번 둘러보고요. 일단 대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벌들은 날씨가 이래도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벌통을 한번 가보게요. 벌통을 한번 봐볼까요? 벌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밖으로 이 또 그물망처럼 쳐놓은 이 망도 다 피해서 다 밖으로 천장에서 빙빙 돌다가 다른 꽃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천정에서 볼통에서 나와서 천정에서 빙빙 돌다가 천정에 부딪힌 놈들도 있고 옆에 틈새 있는 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바닥에 제가 10일 동안 병원 갔다 온 동안에 아예 풀 작업을 못해서 바닥이 완전히 풀입니다. 완전히 풀천지입니다. 흙이 안 보입니다. 바닥에. 제가 병원 가기 전에 바닥에 이제 나무 밑에 풀 뜯어서 이렇게 모아놓은데 군데군데 보이는 것은 흙이 아니고 그 풀 뜯어서 모아놓은 데고요. 전부 다 흙이 아닙니다. 흙이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벌이 이랬는데 그래도 수정이 제가 원한 만큼 안 돼 있어도 작년에도 날씨도 안 좋았잖아요. 날씨도 안 좋았는데도 그래도 수정은 되기는 됐더라고요. 제가 안 본 사이에 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대가인데요. 조대가 수정이 많이 됐죠. 조대가 좀 꽃이 조금 더 빨리 펴요. 빨리 펴서 수정이 많이 됐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꽃잎이 확 쳐들면서 꽃잎이 싱싱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부분들은 수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꽃잎이 힘이 없으면서 꽃잎이 힘이 없으면서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는 것은 수정이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꽃잎이 저렇게 생생할 때는 수정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조대가 같은 경우는 이 나무에서는 수정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거의 수정이 많이 됐죠. 이런 거 보면 벌들이 제 안 볼 때 활동을 했던 거겠죠. 수정을 했으니까 되겠죠. 이게 이제 아직 이때 열매도 보이죠. 열매도 이제 보이죠. 이때 열매 보이죠. 이게 이제 먼저 폈던 것들 초기에
조대가 초기에 4월 초에 피잖아요. 그때 피었던 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는 것들이 열매가 보이고요. 그 이후에 피었던 것들도 수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타이톤도 조대가처럼 수정이 잘 되면 나무가 크고, 일단 나무가 크잖아요. 나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수확이 엄청 조대가 몇 배 나올 건데, 타이톤에서 수정이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수정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수정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차에 가장 중요한 게 수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정입니다. 벌통이 없이, 벌통을 빌리지 않고 자연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거의 수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벌통을 빌려다가 벌이 딱 한 마리 보입니다. 딱 한 마리 보이는데, 제가 보는 순간 다른 데로 날아가고요. 딱 한 마리. 아까부터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제가 지금 여기 이 밭에 있는데, 벌 딱 한 마리, 꽃에 앉아 있는 벌 딱 한 마리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벌이 한두 마리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기가 평지 기준으로 한 1000평 정도 되는데요. 벌을 6통을 갖다 놨습니다. 6통을 이제 빌려다 놨는데, 6통이면 정말 벌이 우글우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벌통을 뭐 그 업자들 벌통 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2개만 갖다 놔도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6개씩을 갖다 놓는 것은, 이렇게 날씨가 요즘에 안 좋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 수정할 수 있는 날짜 중에서 하루만 날씨가 좋아도 수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벌 개체수를 많이 갖다 놓은 거거든요. 물론 벌통을 많이 갖다 놓으면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죠. 그걸 감안하면서 벌통 2통만 갖다 놔도 될 거를 갖다가 그 3배를 갖다 놓은 이유는, 날씨가 며칠 사이에 하루라도 수정에 좋은 날씨가 되면 왕창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벌 개체수를 많이 갖다 놨는데, 물론 적게 갖다 놓은 것보다는 의미 있겠지만, 많이 갖다 놔도 그렇게 벌들이 제가 원한 만큼은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수정,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수분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이톤에는 수분수가 서미트가 수분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미트, 원래 식재할 때 서미트가 그렇게 식재가 많이 안 됐어요. 서미트가 저희 종류에서 한 1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 10주를 더 추가로 10주를 더 식재를 했어요. 서미트를 10주를 더 식재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서미트, 지금 새로 이렇게 식재해서 올해 이제 4년째 된 서미트들은 타이톤하고 거의 비슷하게 꽃이 폈는데, 이 새로 처음에 식재된 서미트는 타이톤보다 더 늦게 개화를 시작했어요. 지금 개화가 되거든요. 지금 타이톤은 이제 만개인데 지금 이제 개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분수 역할을 100% 다 못하죠. 꽃 피는 시기가 아무리 유전자가 틀리다 하더라도 꽃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100% 못되죠. 그래서 수분수를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분수가 지금이라도 뭔가 수분이 잘 안 된다, 벌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뭔가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그리고 또 꽃이 또 이렇게 열매가 열려서 이렇게 낙가 열매가 열려서도 수정이 안 되면 금방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수분수는 딱 맞는 것, 예를 들어서 타이톤의 서미트,
조대가 브룩스 이렇게 딱 맞는 것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고, 왜냐 그러면 이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가 체리 기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시점에 꽃 개화가 안 돼요. 뭔가 나무에서 뭐 기온 차가 이렇게 막 나고, 막 온도, 낮 기온 낮밤 온도 차가 나고, 막 그 꽃피는 시기에 막 그 냉해가 오고 이름으로써, 꽃피기 전에 뭐 냉해가 옴으로써 그 제때 꽃을 못 피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분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분수가 예를 들어서 저희 농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 서미트가 있다 하더라도 10주 중에서 한 2주는 제때 피는데 한 8주가 제때 안 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분수는 이 유전자가 다른 품종을 여러 가지를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에서 수분수에서 꽃이 늦게 피더라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수분 관계를 만들어 놔야 이게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그 수확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수분수가 아무리 제대로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꽃피는 시기가 틀리면 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른 여러 품종, 다품종을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 외국 같은 데는 뭐 1kg, 1kg인가 3kg 이내에 수분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넓은 지역에 뭐 하우스가 안 돼 있고 넓은 지역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좁은 지역에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하우스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농장 안에, 그 하우스 안에 반드시 수분수들이 이 골고루 유전자가 다른 그 품종들이 골고루 식재되어서 있어야 안전하게 그 수확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차가 가면서 자꾸 생각하는 게 이제 좀 바뀌죠. 이제 4년차, 3년차 때는 키우는 거, 어떻게 하면 열매 달게 하는 게 최대 목적이었지만, 이제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는 열매 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품종,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이 달아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이 연차가 가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수정이고,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건 아직도 이 벌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뭐 설탕물을 친다고 해도 설탕물을 또 치게 되면 또 그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탕물을 치게 되면 또 뭐 진딧물이 생긴다든지, 뭐 벌이 오는 것은, 설탕물을 치면 벌이 오는 것은 지금보다는 많이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 후유증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검증된 뭔가를 올해 또 다시 수정의 골드 말고 그 검증된 그 어떤 것들을 다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